자,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제가 걱정이 되어서 전한길 선생님께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애국운동 세력이 하나가 되도록 말이죠. 노력해달라고 핸드폰으로도 문자 보내고 카톡으로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답이 말이죠. 카톡과 문자로 왔는데요. 카톡으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터줏대감 광화문 언제나 존중합니다. 저는 지방과 중도층 보수파로 외연 확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언론은 오히려 자기가 광화문 가는 순간에 싸잡아서 극우몰이를 할 것입니다. 그럼 향후 전쟁에서 분명히 패배합니다. 지금은 대통령 직무 복귀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같이 하는 것은 그렇고 내가 광화문 가면은 싸잡아 극우몰이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별도로 하겠다. 즉 세이브 코리아만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문자로는 어떤 대답하느냐. 넵. 모든 것을 기도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공동의 목표입니다. 저는 바깥에서 보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제가 광화문 가는 순간 언론의 공격으로 보수 악화 우려.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전한길 선생님의 문자를 보니까 말이죠. 손현보 목사가 세이브 코리아 집회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했던 그 인터뷰 내용과 동일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주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 전한길 신드롬이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한길 강사는 말이죠. 우리 국민들을 각성케 하신 분입니다. 각성이라는 것은 깨워서 정신을 차린다 막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국민들의 그런 그 잠자고 있던 그런 어떤 것을 깨우치신 분이다. 이제 일단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한길 선생이 무엇으로 국민을 각성케 했습니까? 바로 그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것을 이제 각성케 했고요. 또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민주당의 그 폐악질, 그리고 예산 삭감으로 인한 대통령의 그 실패한 대통령 만들기, 그 다음에 이제 발목 잡기죠. 그 다음에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 그리고 부정선거, 그리고 이제 간첩법 개정 반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죠. 그래서 이제 전한길 강사는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알아버렸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계몽령이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국민계몽령이라는 이 말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알게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알게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알게 했습니까?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알게 했습니까?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군 장성들이 알게 했습니까? KBS, MBC 등 방송들이 알게 했습니까? 여러분 보셨죠? 질질 짜고 사과하고 자신은 말이죠. 계엄에 반대했다고 변명하고 참으로는 말이죠. 당시에는 꼴불견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대통령 후배되는 그리고 애지중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다 이렇게 대통령을 배척을 했습니다. 외롭게 대통령은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말이죠. 누가 알렸습니까? 국민들에게. 여러분, 바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국본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거기다 제가 한 숟가락을 올린다면 저희 마하나임 뉴스 그리고 성서나라 TV였습니다. 여러분들 12월 3일부터 쭉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부터 말이죠. 전한길 선생이 등장하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대국민께 호소를 했습니다. 특히 대국본과 전광훈 목사님의 노력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방송할 때마다 대통령의 담화문을 방송을 하고 말이죠. 논평을 하고 설명을 하고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그 이재명과 이석연 변호사가 오찬회동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있기 전에. 정치보복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에 이재명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보복을 멈추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내전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말이죠. 간첩법 재개정 무산되고 예산이 말이죠. 완전히 깎여버려 이렇게 되고 이재명의 내전을 얘기 들을 때에 이거 그냥 이따가는 앉아서 당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무너지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힘겹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니까 80% 이상이 대통령이 내란이고 탄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제 이 어려운 분위기에서 힘겹게 분위기를 반전시킨 사람들이 바로 대국본과 전광훈 목사님이었죠. 전부 입을 닫고 귀를 닫고 있는 상태에서 자, 그 당시에서 말이죠. 정치고 외치지 말고 기도만 하자 이렇게 말이죠. 한국교회를 갈라치게 된 손현범 목사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손현범 목사 지지자들은 또 구독 취소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구독 취소가 몇백 명이 나갔지만은 그만큼 또 많이 또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말이죠. 방송을 이래저래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자칭 그 당시에 손해보가 등장하면서 자칭 200만 제자 보유를 자랑하는 전한길 선생께서도 이제 그 당시에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라운드 시에 김성원 대표는 그 정광훈 목사님의 광화문 그 다음에는 한남동 그 집회 때 이제 같이 연합해서 많이 참석을 했었죠. 자, 이 전한길 선생이 등장하고 손현보가 등장을 하니까 말이죠. 신문 방송 또 그 신문 방송사들이 세운 유튜버까지 집중적으로 전한길 강사의 발언을 조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유튜버의 그 수익과도 관련이겠죠. 뭐 본물 터지듯이 경쟁적으로 막 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손현범 목사가 말이죠. 발빠르게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자기 아들 손영광 교수를 통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전한길 강사 그리고 그라운드시의 김성원 대표를 섭외를 해서 이 세이브 코리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소위 그 대한민국을 구하자 세이브 코리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이브 코리아의 하부 조직이나 다름없는 관련 조직은 추후 한번 다루겠습니다. 손현범 목사가 말이죠. 이 대회를 하면서 여러 군데서 기도회를 하는데 전부 세이브 코리아가 다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100%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말이죠. 제가 이 세이브 코리아를 비판하고자 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말이죠. 세이브 코리아의 전국 동시다발 집회는 손현범 목사의 그 도덕성 그리고 이제 믿음과는 관계없이 참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함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이죠. 한국교회를 갈라치게 하거나 적절분열 현상, 다시 말해서 이의제어의 전략,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거, 적을 통해서 적을 제압한다는 거, 손현보를 통해서 정광훈을 제압한다는 이런 전략의 일환이거나 실질적으로 적들에게 어부지리가 된다면은 세이브 코리아의 이 운동은 멈추거나 개선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열성적이고 파워풀한 그 전한길 강사의 연설에 의해서 말이죠. 전국적으로 전한길 신도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말이죠. 대국본 신도름 또는 정광훈 신도름 현상이 먼저 일어났어야 됐는데 자주한 전한길 신도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말이죠. 제가 보니까 언론의 영향이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어제 광주 집회도 말이죠. 그 세이브 코리아 1만, 찬성 2만. 그런데 이제 사실 광화문은 경찰 추산으로 3만 5천인가 5만원 모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탄핵 찬성하는 동십자가인가 그전에 1만에 모였답니다. 그런데 전혀 광화문 집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언론의 영향이 참으로 큰 것 같은데요. 이제 나라가 정상화가 되면은 좌우를 떠나서 우파 좌파를 떠나서 말이죠.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언론은 사회의 공기로서 공적인 기구로서 말이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나라가 정상화가 되면은 언론개혁, 노조개혁, 종북주사파 척결 이런 것이 이제 강력히 전개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공정한 보도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죠. 자, 여러분, 제가 말이죠. 썸네일에서 왜 떠벌이 애국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전한길 강사가 이 말은 말이죠. 떠벌이가 될까? 애국자가 될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전한길 강사가 말이죠. 떠벌이가 될지 애국자가 될지는 바로 전한길 강사 본인에게 달려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떠벌이는 무슨 뜻일까요? 떠벌이는 자주자주 수다스럽게 말하는 사람을 떠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다는 뭐냐? 말수가 많은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전한길 강사의 모든 강의의 중심 모든 것은 말이죠. 연설의 모든 것은 대국본의 강사들과 정광훈 목사님이 외쳤던 내용입니다. 저희 마하나임 뉴스나 성서나라 TV에서 외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그렇게 새롭게 조명되는 것 같지만은 같은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거의 반복적인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떠벌이 내지는 수다, 애국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연설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말이죠. 전한길 선생의 애국운동이 우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한국교회의 분열이나 보수 우파의 흠집으로 남게 되면은 그의 신도름은 떠버리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의 신도름은 바로 애국적인 행동이 될 것입니다.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처신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세이브 코리아의 운동이 사실은 저는 운동을 아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말이죠. 중복 집회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은 물론 지방에서도 어느 한 지역에서든 한 지역에서 세이브 코리아 또는 대국본이 같은 날 집회를 하면은 그 옛날 상김들의 여러분 그 대통령 선거 때의 대선 유세와 같습니다. 서로 세모으기 하고 말이죠. 대국본 세이브 코리아 경쟁을 하면은 이거 한국교회 분열을 가져옵니다. 애국 국민들 다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죠. 다행히도 말이죠. 이 동시 집회가 없어서 저는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이브 코리아를 대국본이 시기 질투한다면은 소년보를 정광훈 목사가 시기 질투한다면은 분명히 맞불 집회를 했을 겁니다. 맞불 집회가 없잖아요. 대신에 서울에서 손현보 목사가 지방에서 집회를 하면서 서울은 광화문에 맡겨놓으면 되는데 별도로 여의도에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한길 강사는 부산 집회할 때에 서울에는 광화문으로 모여주십시오라고 게시물에 글을까지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상당히 좀 복잡하죠? 문제는 말이죠. 다다음 주일인 그 3.1절 집회가 문제입니다. 평신도들은 말이죠. 이 두 단체의 행사 전략에 따라서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퇴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떤 교회는 광화문으로 어떤 교회는 여의도로, 어떤 교단은 광화문으로 어떤 교단은 여의도로, 어떤 지역은 광화문으로 어떤 지역은 여의도로 이런 현상이 없겠습니까? 심지어는 말이죠. 가족 간에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거라니까. 아버지는 광화문, 엄마는 여의도, 아들은 광화문, 딸은 여의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손혜원 목사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손혜원 목사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갈라치기 해서 분열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한국교회의 분열을 막아야 됩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 대한민국은 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말이죠.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있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그것을 바로 잡을 수가 있다. 한국교회 분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애국 세력의 분열을 우리가 바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권력이 있죠. 자 여러분 적들이 말이죠. 가만히 앉아서 손도 안 대고 코를 풀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적들이 말이죠, 세이브 코리아를 통해서 손년보 목사를 통해서 대국본이나 정광훈 목사님을 제압하거나 타격을 주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적들에게 어부지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이죠, 적들, 그러니까 적들이 누굽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내의 좌파와 종북주사파, 북한의 지령을 받는 민노총, 그리고요 북한의 김정은, 이 세력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한국의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군대도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에요. 바로 대한민국 바로 세계운동본부 대국본과 전광훈 목사님인 것을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 전광훈 목사님 암살조, 체포조, 납치해서 데리고 오라는 그런 지령까지 내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제가 걱정이 되어서 전한길 선생님께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애국운동 세력이 하나가 되도록 말이죠, 노력해달라고 핸드폰으로도 문자 보내고 카톡으로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답이 말이죠, 카톡과 문자로 왔는데요, 카톡으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터줏대감 광화문 언제나 존중합니다. 저는 지방과 중도층 보수파로 외연 확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언론은 오히려 자기가 광화문 가는 순간에 싸잡아서 극우몰이를 할 것입니다. 그럼 향후 전쟁에서 분명히 패배합니다. 지금은 대통령 직무 복귀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같이 하는 것은 그렇고, 내가 광화문 가면은 싸잡아 극우몰이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별도로 하겠다, 즉 세이브 코리아만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문자로는 어떤 대답하느냐? 넵. 모든 것을 기도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공동의 목표입니다. 저는 바깥에서 보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제가 광화문 가는 순간 언론의 공격으로 보수 악화 우려,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전한길 선생님의 문자를 보니까 말이죠, 손현보 목사가 세이브 코리아 집회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했던 그 인터뷰 내용과 동일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말이죠, 지금의 세이브 코리아 집회는 전한길 강사와 그라운드시의 김성원 대표가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두 분을 따르는 젊은이들이 말이죠, 자발적으로 또는 참여 동료를 통해서 집회에 참가를 하는데요, 그 모이는 집회 참가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과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70% 이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전한길 선생께서 말이죠, 제게 주신 문자는 그냥 보면은 좀 설득력이 있고 맞는 말씀 같지만은 말이죠, 저는 그 견해를 달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손현보 목사의 논리, 그러니까 언론에 의해서 전 목사와 엮이게 되면 모두 괴멸, 이라는 이런 논리는 말이죠, 바로 분리주의자들이 쓰는 간교한 사탄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합이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는 순간에 극우몰이로 해서 보수가 전부 깨어진다, 약화가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이죠, 언론에 의해서 전 목사와 엮이게 되면 모두 괴멸이라는 논리가 맞다면은, 그 말씀이 맞다 손 치더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더 결속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한 사람이면 폐하게 끊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어제 그러니까 말이죠, 토요일 그 광주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말이죠, 극우 세력들이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그러니까 세이브 코리아와 전한길 선생을 극우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주화의 성지 광주 금남로에서 제2의 전두환인 윤석열 옹위 집회를 여는 검수만도 못한 만행을 저지른 극우 세력의 인면수심이 검도를 넘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말이죠, 신문에서도 그렇고 다 극우 세력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그 위 논평으로 볼 때에 어떻습니까? 세이브 코리아의 손연보 대표의 연설은 말이죠, 전광훈 목사님의 뺨을 칠 정도로 그 이상의 거칠고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속이 시원하죠.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러고 말이죠, 강력한 정치구호 외치지 말자던 그분이 완전히 돌변해서 말이죠, 그렇게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전한길 선생, 아니 그 손현보 목사가 내세우는 언론에 의해서 전 목사와 엮이게 되면은 모두 괴멸이라는 논리는 독자 행보를 위한 자신의 더러운 합리화임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극우 세력은 정광훈 목사, 지금 언론에서는 말이죠, 극우 세력이 극우가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극우 세력, 정광훈 목사가 극우 세력으로 불리는데 거기와 같이 하면은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보수가 괴멸이 된다. 근데 지금 언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이브 코리아 극우라고 이야기하고 전한길 선생도 극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족쇄가 풀어졌습니까? 그러면은, 그럼 하나가 돼야 됩니까? 설령 정광훈 목사님이 극우로 비판을 받고 세이브 코리아가 보수 온건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광화문 애국운동선익이 이단이 아닌 이상, 이것은 말이죠, 손해본 목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때문에 그렇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애국운동하는 마음도 있겠죠. 자, 부탁을 드립니다. 전한길 선생님, 김성훈 대표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3.1절 서울 집회는 말이죠, 반드시 대국분과 세이브 코리아가 정광훈 목사님과 손현보 목사님이 연합하는 집회가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지방에서는 얼마든지 하십시오. 서울에서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누구는 저기, 누구는 여기, 어느 교회는 여기, 저기, 여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뭐 조기 대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조기 대선이 있다면은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말이죠, 광화문파, 여의도파 같은데 둘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100만 표가 차이가 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집회,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에서도 말이죠, 단체가 반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필패로 가는 것입니다. 자, 전한길 선생님, 대국분과 엮여서 그렇게 되면 필패라고 하는데 그게 필패가 아니고요, 오히려 분리함으로 해서 필패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연합집회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적전을 분열하시는데 동참하지 마시고 말이죠, 광화문으로 모두 집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한길 선생과 김성훈 대표는 충분히 연합집회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이브 코리아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면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말이죠, 용산까지 한번 뻗어보자고요. 세종로 전체를 한번 덮어보자고요. 구 옛날 청와대까지, 헌법재판소까지 다 한번 덮어보자고요. 몽땅 모여서 서로 은혜롭게 순서를 해서 진짜 국민대회를 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집회가, 연합집회가 되지 않는다면 광화문으로 모여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